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투샷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개월 반 만에 옐로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요. 엄청 오래 안 한 것 같아서 막 돌려봤더니 2개월 반만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옐로우 왜 안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리그가 쉴 때는 옐로우를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리그라는 게 또 유럽 리그를 말씀드리는 거죠. 맞아요. 계속해서 뭐 K리그만 할 수 없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도 돌아왔고 많은 해외 리그들이 돌아왔고 K리그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옐로우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리우셨죠? 이제 매주마다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선택을 이 오랜만에 돌아온 기념으로 사이좋게 네 리그에서 딱 하나씩 그렇게 또 선택을 해봤어요. 시간별로 말씀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K리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가 바로 포항과 인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정순주 아나운서가 해보세요. K리그 전문가. 이 경기에 지금 두 팀의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포항과 인천과 제주가 울산이 좀 앞서 있고 그래도 전북이 가장 가까이서 따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목요일 시점으로 승점 6점 차 1위와 2위 그리고 전북과 포항이 6점 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 1점 차, 막 2점 차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 제주, 인천은 아마 거의 시즌 끝날 때까지 이게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챔 티켓이 걸려 있잖아요. 그 세 팀의 아마 경쟁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특히 또 이번에 포항과 인천이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고 많이 준비를 할 텐데 지금 이 경기에서 포항 승점 3점 가져가면 지금 아챔으로 전북이 떠나 있잖아요. 그 사이 2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인천이 포항에게 2점차 승리를 하면 다득점에서 또 좀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3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포항은 특히 지난번에 제주와의 대결에서 아주 가슴 아픈 대패를 당했죠. 그게 또 왜 가슴이 아프냐면 큰 차로 진 것도 당연히 아프지만 제주가 그 바람에 다득점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원래 사실 이 세 팀 경쟁에서 제주가 다득점에서 가장 밀려 있었는데 한 방에 5골 넣음으로 인해서 다득점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포항한테는 이게 과연 이 경기가 실이 될지 득이 될지는 이 다음 경기 인천전을 보고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인천은 반면에 전북을 무너뜨렸어요. 엄청난 인천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쾌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저는 결과를 일단 먼저 얘기하면 무승부일 것 같아요. 무승부? 그럼 더 치열해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특히 공격력에 있어서의 폼은 인천이 우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포항은 실제로 최근에는 좀 골이 잘 안 터지고 있고 인천은 반면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무고사 선수 빈자리를 지금 약간 다른 스타일과 다른 방식으로 잘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또 주변 동료들과의 연계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체 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에르난데스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격적으로는 지금 인천이 좋고 포항이 좀 덜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과 인천은 상성상으로 보면 인천이 포항에게는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실제로 올 시즌 여태까지도 포항이 인천을 두 번을 맞대결에서 이겼어요. 다 이겼죠. 그게 이제 인천이 올 시즌 뭐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한테 조금 어려운 이유는 포항이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또 빠른 역습에 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천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좀 유사한 게 있으면서 인천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포항이 틀어막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한 골 정도를 넣으면서 승부를 내는 그런 능력이 김기동 감독이 또 뛰어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 폼으로 보면 인천이 우세이나 두 팀의 조직적인 상성으로 봤을 때는 포항이 질 것 같진 않다. 질 것 같진 않다. 그런데 인천도 요즘 물올라 있는 그 득점력이면은 잘 질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무승부. 이거 진짜 어렵네요. 위원님은 무승부. 근데 진짜 무고사가 나가서 사실 인천 팬들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근히 다른 팀 팬들은 이제 잘했죠. 인천 이제 DTD 할 거야. 다운 팀 다운 할 거야. 뭐 이제 그런 거를 또 바라셨던 타팀 팬들도 있는데 근데 에르난데스가 싹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천이 올 시즌 좋은 팀이라는 것이 에르난데스 나타나기 전에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에르난데스 6경기에 3골 4도움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항이 좀 공격력이 약해져서 저는 그래도
포항. 그래도 포항. 네, 포항 승리 예측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처음부터 아이고. 무슨 게임을 하자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게임해야 돼요. 아, 우리 맞다. 그냥 이렇게 1대1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게임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이걸 또 게임을 하자고 하셔서. 의원님 생각해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그럼? 아니 왜냐하면 포항이 지금 이기면 울산과 전북 우승 경쟁에도 굉장히 또 불을 지피잖아요. 그래서 포항이 이겨야 한다. 아이 뭐 고로 포항이 이긴다. 아니 그런 아니, 것까지는 아니고. 그 A라는 팀이 이겨야 한다. 이기면 재미있게 된다. 고로 이 팀이 이긴다.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 도대체 근데 사실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뭐 1, 2위 팀의 우승 경쟁이 재밌거나 아니면 뭐 3, 4, 5위 팀의 지금 경쟁이 재밌고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 경쟁이 재밌거나 다 그렇게 돼요. 어떤 근데 제가 결과가 반론이 나도. 있어요. 포항이 만약에 그렇게 위로 가면 네. 아챔 경쟁은 은근히 재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올 수도 있죠. 아직 경기 더 남아있는데. 어떻게든지 K리그 흐름을 모르거든요. 어쨌든 한번 그래서 저는 뭐를 포항이니까 원하세요? 포항이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오랜만에 옐로우 시작한 이 한 판, 가위바위보 한 판. 하시죠. 예. 저는 묵을 낼 거예요. 의원님. 아 진짜요? 네. 예, 하겠습니다. 예. 가위바위보! 자 이거는 제가 졌지만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제가 아까 미모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위원님 제가 옐로우 할 때마다 묵찌빠도 지고 가위바위보도 지고 다 졌잖아요. 근데 제가 조카랑 연습을 해봤거든요. 조카가 지금 3학년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 그렇게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위바위보 생애는 냉정한 거니까 근데 배웠습니다. 이건 정순주 아나운서가 저는 굉장히 스포츠 방송을 하는 뭐 남녀 방송인 뭐 다 통틀어서 정말 인품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믿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무너지셨습니까? 그런데 정순주 아나운서의 그 진실됨, 인간성에 상당한 회의를 지금 지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편집하시고 다시 하시죠. 알았어요. 포항승.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포항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토트넘 대 울브스 경기예요. 토트넘이 굉장한 경기를 치렀잖아요. 첼시전에서 무승부를 했는데 뭐 감독들도 싸우고 선수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마지막에 특히 이제 머리채 끄두른다고 하나요? 그 머리채 쿠쿠렐라가 머리채를 잡혔죠. 그 순간에 그거 파울 되면은 그냥 게임 오버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간 게 다행이었다? 다행이죠. 네. 그 경기 내용 자체가 시스템적으로나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첼시가 충분히 조금 더 앞서가서 뭔가 토트넘이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을 아예 그냥 치워버리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2대2니까 뭐 스코어가 많이 터진 경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첼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압도적이었으니까. 네, 압도적인 흐름에서 충분한 골을 못 넣은 것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돌아온 그렇죠.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토트넘 대 울버햄튼, 울브스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토트넘 승. 토트넘 승이다? 네.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이제 올 시즌 들어서 이제 4-2-3-1 포메이션을 구축을 하면서 지난 시즌과는 이제 경기 컨셉을 좀 달리 가져가고자 하는 브루노 라지 감독의 그 열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해질 여지가 있고 이 네. 경기에서 특히 그리고 아직까지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골은 울버햄튼이 못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리즈전도 1대2였고 풀람전도 0대0 공격력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물론 우리 황희찬 선수도 있습니다만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일단 울버햄튼에서는 뭐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본체에 가까운 선수. 그러니까 우리 원투펀치의 본체는 정순주 아나운서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아이고, 어쨌든 큰일 났네.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없고 물론 이제 게데스 같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얼마나 이 경기에서 해줄지는 제 생각에는 약간 미지수다. 게데스 선수를 또 올해 발렌시아에서 본 입장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이 뭔가 첼시전에서의 좋지 않았던 경기력을 약간 반성하면서 네.
공격력으로 울버햄튼을 누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테 감독이 굉장히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다행스러운 결과를 어쨌든 가져왔고 또 첼시랑 비긴 거는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원정이었으니까 네, 좋은 일이었고 거기다가 또 분명히 경기 내용적으로는 콘테 감독이 자존심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토트넘인데 그렇다면 황희찬 선수는 좀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황희찬 선수 뭐 골 넣는 것은 항상 응원하죠. 그런데 어찌됐건 토트넘에는 또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 첼시전에서는 그리 보여준 게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또 절치부심도 기대가 되고 황희찬 선수가 있지만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첫 코리안 더비네요, 시즌. 아, 그렇죠. 토트넘 저도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네. 어쨌든 두 선수 다 모두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라리가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이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을까 저는 싶은 게 네. 상대팀도 헤타페였던 데다가 부진했던 공격진들이 지금 부활을 했잖아요. 네. 특히나 그리즈만이 8개월 만에 골을 넣었다는 거는 네, 굉장히 네, 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뭐 골도 3골 가져갔는데 모라타 멀티골 그리고 주앙 펠릭스 도움 헤트트릭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비아레알은 레알 바야돌리드하고 함께 또 경기를 했는데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저는 이긴다는데 걸고 싶으신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아틀레티코 승. 나 아틀레티코 승. 이거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지난 시즌 기준이면 무승부를 하고 싶은데 원투펀치 다른 시간에서 라리가를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참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입니다. 네. 거기다가 리디거 추아메니 선수를 추가를 했어요. 연속성도 있고 또 요소요소에 필요한 선수가 왔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정말 재정적으로 다 무너져가는 팀인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또 급속도로 그렇죠. 호화로운 멤버를 다시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팀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가 있어서 아틀레티코는 이제 우승 후보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그런 매우 실망스러웠죠. 점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아틀레티코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맞아요.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또 선수 보강을 또 잘했어요. 아틀레티코가 뭐 데폴 선수도 데려오고 쿠냐 선수도 데려오고 그러면 아틀레티코가 더 세지겠네? 또 하겠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실망감이 높아진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아틀레티코를 지금은 오히려 배제하는 사람이 많은데 올여름엔 아틀레티코가 그렇게까지 영입을 못했거든요. 나우엘 몰리나 같은 좋은 윙백은 영입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적 시장도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올 시즌이 아틀레티코가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시즌이라고 봐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난 시즌의 아틀레티코는 저는 저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최저점을 거의.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지금 갖고 있는 멤버나 역량이 그렇게까지 못할 팀은 아니에요. 이 팀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저점이고 무조건 저는 지난 시즌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냥 선수 영입을 안 해도 아틀레티코는 예를 들어 그 부진했던 그리즈만이 좀 정상으로 돌아온다든가 조앙 펠릭스가 마침내 정말 월드 정상급 선수 반열의 포텐셜을 만개시킨다든가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틀레티코는 선수 영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냉혹한 시각을 가진 분들은 너무 그 이적 시장의 결과만 보고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새로운 영입이 없어도 팀은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모라타 선수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라타 하면 항상 결정력에 욕을 먹지만 출발이 좋으니까. 은근히 출발도 좋았지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이가 많아진 수아레스가 있을 때보다는 저는 향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아레스 선수 물론 이제 더 전이지만 잘했을 때가.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이 경기도 아틀레티코가 숨은 우승 도전자라는 걸 저는 증명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우리가 픽을 했는데 비아레알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 둘 다 승리를 하면서 3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골은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틀레티코 승리시죠? 네, 불만 없으시죠? 네, 불만 없습니다. 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세리에 A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탈란타 대 AC 밀란인데 이것도 어려운 매치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매치업은 사실 토트넘 울브스도 그렇게까지 쉬운 매치업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이번 주 매치업은 다 정말 난해해서 여기서 진짜 한
3승 이상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진짜 존경하고 싶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요. 네. 특히 아탈란타하고 AC 밀란 나란히 역시 1승을 거뒀고 네. 맞대결을 보면은 최근 20경기에서 7승 6무 7패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률이에요. 네. 이게 그런데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는 밀란이 많이 이겼어요. 네. 그런데 몇 해 전으로 가면 아탈란타 한창 무시무시할 때 네. 그때는 아탈란타가 막 5대 0으로 이기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좋았다가 요즘 와서 이제 밀란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등해진 거죠 지금. 그런데 이 경기는 저는 밀란승. 밀란승. 네, 원정이기는 하지만 일단 아탈란타가 물론 이제 첫 경기를 승리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화끈했던 아탈란타의 사이클이 약간 끝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봐요. 내려오고 이제 추세였고 이제 내려왔다. 예. 그러니까 물론 두반 사파타 선수나 뭐 루이스 무리엘 선수나 파시알리치 선수 같은 또 하테부르 같은 또 윙백이 있고 여전히 위력적인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탈란타가 가장 좋았을 때만큼은 저는 올 시즌은 재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밀란이 토날리 선수가 아주 이제 뭐 영향력을 뭐 만빵으로 구사하기 시작했고 뭐니 해도 역시 그 벨기에의 더 케텔라르 선수 이 선수를 좀 더 아마 긴 시간 뛰면서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두 팀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수의 밸런스가 밀란이 좋고요. 그거를 이제 뒤엎을 만한 아탈란타의 화력은 예전만은 저는 못하다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1대2나 2대3 정도로 밀란의 승리 봅니다. 그럼 AC 밀란이 지난 시즌 우승팀이잖아요. 네네. 그럼 AC 밀란 그 정도 다시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올 시즌은 유벤투스도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 나폴리가 그쵸. 있잖아요. 나폴리 절대 경시할 수 없고 로마도 무리뉴 감독과 더불어서 이제 또 디발라 선수가 이제 로마 유니폼을 입으면서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 시즌은 누가 우승할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벤투스가 다시 우승권으로 한번 들어올 것이다. 인테르가 우승하고 또 AC 밀란이 우승하고 유벤투스는 준비하고 있다. 빵. 9년 연속 했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실은 좀 그저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유벤투스가 한번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릴 만한 시즌이다. 그래서 어떤 팀이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경합자에는 분명히 유벤투스는 포함이 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AC 밀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다 승부 난 거예요, 지금. 네. 무승부가 없어요. 무승부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무승부가 있죠. 무승부가 하나쯤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항 인천 무승부를 제거한 책임은 다 그대가 지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시죠. 인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쨌든 여러분들 옐로우 굉장히 오랜만에 재개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픽을 해봤는데 특히나 어려운 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밑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또 막 3개, 4개 맞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진 않지만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옐로우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